클라이밍을 맨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이제 너무 재밌다 보니까 진짜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이제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런데 클라이밍에 빠져 산 지 6개월이 됐을 때 손가락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아예 이 정도도 안 구부러질 정도로 아예 펴지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가 거의 유지될 정도로. 최근 2030 젊은 세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스포츠. 인공으로 만든 암벽을 등반하는 실내 클라이밍입니다. 체육교육학과 대학원생인 동훈 씨는 다양한 운동을 즐기다 6년 전부터 클라이밍을 시작했습니다. 신발은 이제 클라이밍을 등반하기 위해서 신는 이제 전용 암벽화고, 두 번째로는 이제 손에 땀을 제거해주는 탄산 마그네슘 가루, 초크라고 부르는 탄산 마그네슘 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준비를 해야 등반할 준비가 완료되는. 손잡이나 페인홈을 맨손으로 잡고 목표 지점까지 이르는 길을 찾아 열심히 매달리고 또 매달립니다. 그렇게 해서 완등했을 때의 쾌감이 클라이밍을 멈출 수 없게 만들었다는데요. 클라이밍을 맨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이제 너무 재밌다 보니까 진짜 제일 많이 했을 때는 이제 아침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초반에는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내내 한 적도 있고. 그런데 클라이밍에 빠져 산 지 6개월이 됐을 때 손가락에서 이상 신호가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가락이 아예 이 정도도 안 구부러질 정도로 얘가 완전히 이제 뻣뻣하고, 뭐 심한 경우에는 이제 붓기가 너무 부어가지고 아예 펴지지도 않고 그냥 이 상태가 거의 유지될 정도로. 지금은 이제 여기 특히 오른손 약지와 중지 마디에 찌릿한 통증이 있습니다. 줄여야 됐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약간 안 하면은 너무 몸도 쑤시고 이제 재미를 잊지 못해서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재미가 지나고 나면 꼬리를 물고 찾아오는 건 통증. 3시간에서 많게는 5시간까지 클라이밍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손가락 얼음찜질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날 붓기도 심하고 하루 종일 통증에 시달려야 하죠. 손가락에 이상이 생긴 이후로 나름대로 관리하며 지낸다지만 클라이밍의 횟수나 시간을 줄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휴식인데 제가 휴식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라도 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통증에 시달린 지 벌써 6년째. 동훈 씨의 손은 어떤 상태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대쪽 한번 돌려보시겠어요? 펴지는 건 다 펴지세요? 펴지는 건 펴지는데 네. 구부러지는 게 다 안 구부러져요. 다 안 구부러지죠? 이런 데 누르면 아프지 않으세요? 네, 거기는 통증이 있습니다. 여기도 통증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관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잘 생기는 건 아닌데 체중을 계속 딛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관절 쪽으로 결국은 힘이 전달이 되다 보니까 손가락 관절에도 관절염이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동훈 씨의 손 엑스레이 사진을 보면 통증이 심한 오른손 중지와 약지의 뼈가 바깥쪽으로 뾰족하게 자란 게 보입니다. 왼손 약지 역시 바깥쪽으로 뼈가 뾰족하게 자라 있습니다. 관절 연골이 닳고 해지면서 약해지면 안에 염증이 생기게 되는데 그 염증이 뼈의 그 끝부분에 뼈를 자라게 만드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관절 자체가 이제 두꺼워지면서 엑스레이 보게 되면은 뼈 끝이 우리가 새 부리처럼 이렇게 자라 올라오는 게 엑스레이 확인이 되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의학적 용어로는 골극이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그것을 봄으로써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이 엑스레이 이렇게 나타난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운동도 좀 해주는 게 좀 도움이
손가락 퇴행성 관절염은 일반적으로 60대 이상에서 나타나는 질환이지만 30세인 동훈 씨에게 벌써 찾아왔습니다. 이제 결국은 근육이 커지는 것도 그렇고 힘줄이 건강해지는 것도 그렇고 그 안에 미세 손상이 일어났던 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강해지는 건데 미세 손상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회복되는 시간을 주지 않고 지속적으로 손상을 준다고 하면 치유될 시간이 없이 조금씩 손상이 진행되면서 결국은 만성 손상 내지는 과사형 증후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미세 조직이 손상되며 운동 능력이 떨어지는데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면 조직이 회복되면서 운동 능력은 더 높아집니다. 하지만 휴식 없이 계속해서 강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 능력은 조직이 견딜 수 있는 역치 아래까지 떨어져 과사용 손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우리 몸의 조직은 운동 강도나 운동 빈도에 따른 반응으로 3개의 영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과사용 손상이 생기면 조직이 변성되며 과부하 영역이 늘어나 부상의 우려 없이 운동할 수 있는 항상성 영역이 줄어들게 됩니다. 급성 손상인 경우에는 사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수술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사형 손상인 경우에는 누적된 그 손상 때문에 조직 자체가 변성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사실은 완치라는 게 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승대 씨가 오랜만에 체육관에 왔습니다. 10년째 몸담고 있는 배드민턴 동호회. 평일이건 주말이건 저녁이면 매일같이 이곳에 나와 2시간 정도 배드민턴을 쳤다는데요. 한동안은 오질 못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시작된 어깨 통증 때문이죠. 오랜만에 라켓을 잡아보지만 마음같이 팔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무리해서 팔을 휘두르니 바로 통증이 찾아옵니다. 안 돼, 못 쳐, 안 돼. 무리인 것 같아요. 괜히 또 민폐 같기도 하고. 치고는 싶은데 안 되네요. 몸이 안 따르네요. 건강을 위해 시작했던 운동이 이제 일상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약은 진통제예요. 네. 한 번 시작된 통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이 뚝 떨어지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이렇게 탁 반응을 할 때 여기가 한 2분 정도 통증이 엄청나게 와요. 오른쪽 어깨에는 작은 충격만 받아도 찌릿한 통증이 나타나고 잠을 잘 때도 그를 괴롭힙니다. 통증만큼 힘든 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다는 것. 왼손과 달리 가동 범위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백승대 씨의 어깨 통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프시면 아프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벌써 아파요. 네네. 이렇게 해서 천천히 뒤로 쑥 들어가서 좀 올려볼게요. 아프시죠? 초음파 검사 결과 회전근개를 덮어 쿠션 역할을 하는 점액낭이 많이 부어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배드민턴은 팔을 들어 올려서 하시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팔 들어 올릴 때 딱 맞닿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빈번하게 계속 충돌이 있어 오다가 뼈에 변형이 생기고 그래서 힘줄에도 염증이 가고 통증과 염증이 이어지면서 지금 2차성 50견 이렇게 연결이 돼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환자의 진단명은 동결견 50견이 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충돌 증후군 진단명이 되겠습니다. 엑스레이 검사에서는 견갑골의 견봉과 상완골의 대결절에 뼈가 뾰족하게 자란 골극이 보이는데요. 이것은 충돌 증후군으로 인한 변화입니다.
어깨는 우리 인체에서 가장 운동 범위가 큰 관절로 상완골, 견갑골, 쇄골 세 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완골은 극상근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이라는 네 개의 근육으로 견갑골과 연결돼 있는데 이걸 회전근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힘이 가해지면 뼈 사이가 좁아지며 회전근개에 염증이 생기는데 이게 충돌 증후군입니다. 운동 후 36시간까지는 콜라겐이 분해되는 양이 더 많지만 그 이후부터는 합성되는 양이 더 많아집니다. 운동 후 일정 시간 휴식이 필요한 이유죠. 통증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준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 통증을 우리 몸에는 나쁜 것, 우리가 통증은 이겨야 되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될 것 같고요. 통증을 잘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우리 몸을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호를 하고 좋아지는데 어떻게 통증을 그나마 이용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확실히 예전에 비하면은 운동하시는 분, 운동 신경 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기 축구를 난 10년 이상 해왔어. 테니스를 취미로 한 20년 정도 쳐왔어. 이런 분들도 과사용 증후군의 그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건가요? 보통 저희가 말할 때 적어도 24시간 이상은 쉬어주어야지 그 회복되는 시간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매일 강도가 높은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느 관절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과사용에 의한 어떤 통증이나 이런 게 생겨서 이제 결국은 병원을 찾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옷처럼 정말 해진 옷을 다시 복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 몸도 그럴 것 같아요. 한번 손상된 부위 이렇게 치료를 한다고 수술을 한다고 해서 다시 예전처럼 원상복귀가 되는 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사용 손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몰라도 심할 경우에는 원상복귀가 안 된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농구를 좋아하시는 분이 슬개 건염이 생겼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순히 조직에 큰 변성 없이 두꺼워지는 정도의 변화가 있는데 사실 그 정도에서는 잘 치료받으면 정상으로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되면은 사실 조직 자체가 변성이 오고 혈관이나 신경이 막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통증도 심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때도 조금 어렵고 세 번째 단계가 되면 세포 내에 핵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정상 생활로는 돌아갈 수 있어도 옛날에 하던 만큼의 운동은 불가하다.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몸과 관절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한 벌의 옷과 같다. 네. 진짜 아끼는 옷은 매일매일 닳고 닳도록 입지 않고 아껴서 관리해서 입어야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한 30대 중반 이후가 되면 조금씩 퇴행성 변화를 겪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너무 과하게 임계점 이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기울기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기울기가 빨라지는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특정 관절 내지는 팔 전체를 이루는 여러 관절에 동시다발적으로도 이제 무리가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